저는 올해 34, 결혼 6년 차 주부입니다. 제 이야기는 아주 평범한 어느 아침에서 시작돼요. 그날도 똑같았어요. 눈 떠보니 새벽 6시. 알람보다 먼저 눈이 떠지더라고요. 이젠 익숙해요. 눈 뜨자마자 자동으로 몸이 움직이는 거요. 주방으로 나가서 커피포트에 물 올리고, 냉장고 열어 반찬 꺼내고, 남편 도시락 싸고, 그 와중에 아이는 뒤척이고, 저는 부지런히 아침 준비를 하죠. 매일 반복되는 하루, 특별할 거 하나 없는 아침이었어요. 거실 소파엔 남편이 앉아 있었어요.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더라고요. 요즘은 이상하게 아침마다 저렇게 핸드폰을 들여다봐요. 예전엔 내가 깨워야 겨우 일어나던 사람이었는데 말이죠. 여보, 오늘은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어? 제가 물었더니, 그냥 회사에 급한 일 있어서 하면서 대충 웃으며 넘기더라고요. 그땐 몰랐어요. 그 작은 웃음 하나에 담긴 의미를. 그저 회사 일이겠거니 하고 넘겼죠. 아이는 평소보다 늦잠을 자더라고요. 토요일이라 유치원도 없고 저도 모처럼 느긋하게 밥을 차렸어요. 남편은 식탁에 앉아서 여전히 폰만 들여다봤고요. 그 모습이 그날따라 이상하게 거슬렸어요. 별일 아닌 듯한, 근데 마음속에 자꾸만 남는 장면 있잖아요? 그게 바로 그날 아침이었어요. 딱히 싸운 것도 아니고 큰 문제도 없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마음이 조용히 무너지는 느낌. 뭔가 나만 모르고 있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았달까요. 그때까진 그냥 제 기분 탓인 줄 알았죠.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어요. 제 인생이 아주 천천히 무너지는 시작. 결혼하고 몇 년은 참 좋았어요. 많이 사랑했고 남편도 절 잘 챙겼고요. 아기 낳고부터는 조금씩 변했지만 그건 그냥 육아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이해하려고 애썼고요. 근데 요즘 남편이랑 대화가 너무 줄었어요. 예전엔 퇴근하고 들어오면 오늘 어땠어? 하고 물어봐 주던 사람이었어요. 소소한 얘기라도 나누면서 같이 웃기도 하고 아이 자는 뒤에 늦은 커피 한 잔 마시던 그런 날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요. 현관문 열고 들어와도 눈길 한 번 안 줘요. 가방 내려놓고 바로 폰부터 열어요. 그 상태로 소파에 앉아서 꼼짝도 안 해요. 여보, 밥 차렸어. 응. 오늘은 일찍 끝났네. 응. 그죠. 응. 대화라 부르기도 민망한 짧은 반응. 가끔은 일부러 더 말 걸어보기도 했어요. 그래도 달라지는 건 없더라고요. 제가 괜히 찡찡대는 사람처럼 느껴질까봐 그마저도 점점 조심하게 됐어요. 하루는요. 저녁 먹다가 남편 폰에 알림이 계속 떴어요. 카카오톡, 같은 사람 이름으로 연달아. 근데 이상한 게 뭔지 아세요? 그 사람 이름, 유치원 엄마 단톡방에서 본 적이 있던 이름이었어요. 물론 우연일 수도 있죠. 같은 유치원 다니니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요. 남편이 그 이름이 뜨자마자 핸드폰을 뒤집더라고요. 그리고는 저를 한번 힐끔 보더니 아무렇지 않은 척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진짜 별일 아닌 걸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숨이 턱 막히는 걸까요? 그날 이후로 남편 핸드폰은 항상 뒤집혀 있거나 바지 주머니에 들어가 있었어요. 예전엔 충전기에 꽂아놓고 씻으러 들어가던 사람이었는데 이젠 화장실 갈 때도 꼭 들고 들어가요. 진짜 이상한데. 근데 뭐가 이상한지 정확히 말은 못하겠는 거예요. 제가 너무 예민한 걸까요? 아니면 정말 뭔가가 변한 걸까요? 그날은 평소보다 조용했어요.
남편은 회식이 있다며 저녁도 안 먹고 퇴근하더라고요. 오늘은 늦을 것 같아. 회식 끝나고 바로 들어갈게. 하고 말했는데 이상하게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요즘 남편의 말은 자꾸 어딘가 헐거워요. 단어는 맞는데 감정이 없달까. 아이 재우고 혼자 거실에 앉아 있는데 괜히 마음이 불편해서 폰만 들여다보다가 무심코 남편 인스타그램을 열어봤어요. 근데 안 보이더라고요. 사용자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그 순간 머리가 띵했어요. 차단. 내가 차단이 돼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손이 덜덜 떨렸고 숨이 가빠졌어요. 왜? 내가 뭐 잘못했나? 이걸 왜 숨겨? 왜 하필 나를? 그날 밤 12시가 다 돼서 남편이 들어왔어요. 술 냄새는 거의 안 났고 그저 피곤한 척 아무 일 없단 듯 방에 들어갔죠. 씻고 나온 남편이 잠시 폰을 충전기에 꽂아두고 화장실에 갔을 때 제 눈은 그 화면으로 빨려들듯 향했어요. 불 꺼진 거실. 작게 켜진 화면 조명 아래 카카오톡 메시지 미리 보기가 떠 있었어요. 오늘 그날이었구나 생각나서 웃겼다.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아니, 도대체 그날이 뭔데? 뭐가 그렇게 웃겼다는 건데? 대화명을 눌러봤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 이름. 아이 유치원 다니면서 몇 번 본 적 있었던 이름이었어요. 아이 친구 엄마. 반 모임에서 마주쳤던 그 사람. 손이 떨려서 더는 못 보겠더라고요. 무언가를 더 확인하고 싶은 마음과 확실히 알게 되는 게 무서운 마음이 부딪히는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화장실 문이 철컥 열리는 소리에 화면을 껐어요. 침대에 누워서 자는 척을 했고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옆에 누워 불을 껐죠. 하지만 저는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어요. 눈 감으면 자꾸 그 메시지가 떠올랐어요. 그날이었구나. 웃겼다. 그 웃음들이 제 가슴을 쑤셔댔어요. 그날 이후로 제 안에 뭔가가 조용히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날 이후 남편을 바라보는 제 시선이 바뀌었어요. 예전엔 그냥 피곤해 보였던 얼굴이 이젠 낯설게 느껴졌고 한때 사랑스럽던 행동 하나하나가 모두 의심으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과 메시지를 주고받던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계속 떠나질 않더라고요. 오늘 그날이었구나. 웃겼다. 대체 무슨 날이고 뭐가 웃긴 건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확신은 없지만 그렇다고 그냥 넘길 수도 없었죠. 그날 이후 저는 작은 노트 하나를 꺼냈어요. 처음엔 나 자신을 위해서였어요. 내가 괜히 의심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뭔가 있는 건지 정리라도 해보자고 생각했죠. 남편의 퇴근 시간, 폰 사용 시간, 문자 알림 횟수, 대충 적기 시작했어요. 정말 신기하죠. 그렇게 적어보니까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화요일 저녁 6시 퇴근이라더니 8시에 도착. 카톡 알림 3번. 그날도 그 여자 이름이 떴어요. 금요일엔 회식이라며 새벽 1시에 귀가. 그날은 속옷 냄새가 이상했어요. 세탁기로 바로 넣어버렸더라고요. 저는 그런 거 신경 안 썼거든요. 근데 요즘은 항상 빨래를 자기가 먼저 들고 들어가요. 그리고 폰은 잠금도 바뀌었어요. 패턴에서 지문으로 이런 조각들이 쌓이니까 이젠 부정할 수가 없더라고요. 진짜구나. 내가 생각했던 그게 진짜일 수도 있겠구나. 그걸 인정하는 게 무서웠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건 이걸 알면서도 아무 말 못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이 샤워 중일 때
남편 폰이 거실에 그냥 놓여 있었어요. 보통은 안 그랬는데 그날은 충전기 꽂고 그냥 들어간 거예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손끝이 떨리고 머리가 뜨거워졌어요. 열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 짧은 몇 초가 몇 분처럼 느껴졌어요. 결국 껐어요. 카톡은 잠겨 있었지만 사진첩은 열리더라고요. 그 안에 문제의 여자가 있었어요. 한 카페에서 찍은 셀카. 남편이 앉은 의자 너머로 그 여자의 얼굴이 살짝 보였어요. 사진을 찍은 건 분명 남편이었어요. 그리고 같은 장소, 같은 날. 그 여자의 인스타그램에도 똑같은 컵, 똑같은 벽지가 올라와 있었어요. 확신.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이건 명백한 둘만의 시간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말없이 사진을 캡처했어요.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남편에게 밥을 차려줬어요. 예전처럼 아무 일 없다는 듯. 그 사람은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여자가 앞에서 웃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순간부터 결심했어요. 한 번은 물어봐야겠다. 진짜 한 번은 정면으로 마주서야겠다고. 그날도 남편은 평소처럼 퇴근했어요. 8시 반쯤 아무 일 없다는 얼굴로 들어오더라고요. 회사에서 뭐 했는지 묻지도 않았고 그 사람도 말이 없었어요. 식탁엔 밥이 차려져 있었고 TV에서는 예능 프로그램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죠. 근데 분위기가 달랐어요. 그날따라 집 안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어요. 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여보, 나 오늘 낮에 우연히 당신 핸드폰 사진첩 봤어. 순간 남편의 손이 멈췄어요. 숟가락을 들고 있던 손이 아주 미세하게. 그리고는 애써 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 또 왜 그래? 또 의심이야? 의심이 아니고 확인이야. 제가 그랬어요. 목소리는 최대한 차분하게. 근데 제 심장은 진짜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요. 나 그 여자 알아. 유치원 햇살반 엄마. 같은 카페에서 찍힌 사진. 당신이 찍은 거 맞지? 그 순간 남편의 얼굴에서 혈색이 확 사라졌어요. 근데요. 그 다음 말이 진짜 소름이었어요. 아니야. 그냥 우연이야. 애들 데리러 갔다가 잠깐 마주친 거고. 그날 커피 마시면서 같이 앉은 거야. 이상한 상상하지 마. 우연? 그렇게 뻔뻔하게 말할 수 있구나 싶었어요. 손까지 떨리더라고요. 그럼 이건 사진 보여주니까. 그제야 남편이 짜증을 냈어요. 왜 내 핸드폰을 봐? 그게 더 문제 아냐? 웃기죠. 바람 피운 놈이. 내가 폰 본 걸 더 화내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 사람은 반성하지도 미안해하지도 않아요. 그냥 들킨 게 불편한 거예요. 여보, 솔직하게 말해줘. 난 지금 뭘 상상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아니면 내가 다 찾아내야겠어. 남편은 그제야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 말했죠. 진짜 아무 일도 없어. 그냥 아는 사람이야. 너 지금 예민해. 요즘 육아 때문에 많이 지쳤잖아. 그 말 듣는 순간 진심으로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가 미쳐서 이런 생각을 한 걸로 몰고 가네. 이걸 내가 예민해서 만든 일로 끝내려고 해요. 그날 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아이 자는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다가 혼자 눈물을 닦았어요. 참 이상하죠. 슬프거나 분한 게 아니라 그저 서러웠어요. 이 집에서 이 사람 옆에서 왜 나만 이렇게 서러운지. 그날 밤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코를 골며 잠들었고 저는
한참을 눈 뜬 채 천장만 바라봤어요. 처음엔 참 억울했어요. 왜 나만 이렇게 참아야 하지? 왜 나만 바보가 돼야 하지?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런 감정도 다 식더라고요. 마음속에 남은 건 딱 하나였어요. 이제 절대 안 져준다.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이상 싸우지 않았어요. 말도 줄였고 감정도 숨겼어요. 겉으론 여전히 가정적인 아내였지만 속으론 전혀 다른 삶을 준비하고 있었죠. 가장 먼저 한 건 기록이었어요. 사진, 메시지, 대화 내용, 가능한 모든 증거를 모았어요. USB에 정리하고 백업까지 해뒀죠. 그리고 조용히 변호사 상담을 받았어요. 아는 언니 소개로 간 그 사무실에서 이 정도면 위자료 충분히 받을 수 있어요.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처음으로 숨이 쉬어졌어요. 아이 문제도 정리했어요. 양육권은 내가 가져올 거고 남편에겐 방문권만 줄 생각이었어요. 어차피 아이에게 이런 아버지가 자주 보이는 게 더 해로우니까요. 그리고 마지막, 가장 강력한 카드. 그 여자도 가정이 있더라고요. 남편이 있고 아이도 있었어요. 아이 유치원반 다른 엄마에게 슬쩍 흘려들었어요. 걔 남편 엄청 무서운 사람이라던데 바람나면 큰일 난다고. 그 말 듣고 전 정말 조용히 웃었어요. 속으로만 아주 깊게 저는 기다렸어요. 확실한 순간이 올 때까지.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어요. 남편이 회사 워크숍을 간다고 가방을 챙기던 날. 저는 슬쩍 웃으며 말했어요. 워크숍 잘 다녀와. 아, 혹시 모르니까 속옷은 좀 더 챙기고 흐흐.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웃으며 나갔고 저는 곧바로 차를 타고 움직였어요. 도착한 곳은 호텔이었어요. 프런트에서 엘리베이터 쪽을 향해 걸어가는데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여기야. 지금이야. 남편 차를 몰래 쫓아온 건 처음이었어요. 호텔 지하 주차장에 차를 대고 로비에서 몰래 기다렸죠. 그 남자가, 내 남편이 그 여자가 타는 엘리베이터를 따라 들어가는 걸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거든요. 그리고 25분쯤 지났을까. 카운터에 조용히 다가가 미리 준비한 카드키 하나를 건넸어요. 25층 2510호 맞죠? 직원이 살짝 놀란 얼굴로 무언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고 나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어요. 지금 돌아서면 끝이다. 근데 지금 들어가면 모든 게 바뀐다. 손이 떨리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어요. 복도 끝까지 조용히 걸어가 문 앞에 섰어요. 2510호. 딱 이 문 뒤에 내 남편과 그 여자가 있는 거예요. 카드키 삑. 문이 열리는 소리가 온몸을 쳤어요. 문을 열고 나는 아주 천천히 들어갔어요. 그 여자는 하얀 샤워 가운을 입고 침대 머리맡에서 머리를 말리고 있었어요. 남편은 안쪽 욕실에서 나오는 중이었죠. 상반신은 젖은 채 수건만 두른 모습. 그 여자는 날 보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드라이기를 놓쳤고 그 순간 방 안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어머, 미쳤나 봐. 그 여자가 그랬어요. 놀란 것도 잠깐. 곧 표정이 바뀌더라고요. 당황해서 당혹으로. 그리고 곧 들켰다는 자각으로. 남편은 야, 이건 진짜 오해고 이건 진짜자 하면서 말을 더듬었지만 나는 그 자리에서 가방을 열었어요. 꺼낸 건 녹음기, USB, 그리고 사진. 이 호텔, 내가 자주 오는 곳이지. 주차장 CCTV, 프런트 카드 기록. 같이 들어가는 장면 다 있어.
그리고 지금은 현행범이지. 그 여자는 말도 못했어요. 하얗게 질린 얼굴, 말라버린 입술, 떨리는 손. 내가 한 걸음 다가가자 그 여자는 반사적으로 뒤로 물러났어요. 그리고 아주 작게 중얼거렸어요. 저 진짜 사랑한 건 아니에요. 그 말에 난 웃었어요. 그래요? 그럼 이건 사랑이 아니라 습관이었나 보죠. 나는 천천히 돌았어요. 남편은 입도 못 열고 서 있었고, 그 여자는 벽을 짚고 앉아 있었어요. 그 순간, 내 머릿속엔 딱 하나만 떠올랐어요. 이제 끝이다. 이제부터는 내가 시작할 차례야. 그날 이후 어떻게 됐냐고요. 그 여자는 집에서 쫓겨났고, 저희 남편은 본사 인사팀에 불려가 불륜 문제로 징계를 받았어요. 전요. 변호사 통해 이혼 소송 바로 걸고 위자료의 양육권까지 다 받아냈어요. 지금은 아이랑 둘이 조용히 잘 살고 있어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내가 그냥 참았으면 아직도 그 사람 옆에서 울고 있었을까. 근데 이제 울지 않아요. 난 졌던 게임을 제 손으로 뒤집었거든요. 이혼하고 나서 처음 한동안은 너무 조용했어요. 아침에 눈을 떠도 누가 옆에 없다는 게 이상했고, 누구 밥 차릴 일도 없고, 주방에 혼자 서 있으면 괜히 울컥할 때도 많았어요. 근데요, 그게 슬퍼서가 아니라 좀 허전해서였어요. 무너져 내릴 틈도 없이 달려왔잖아요. 의심하고, 증거 모으고, 싸우고, 복수하고, 이혼하고, 그 모든 게 끝나고 나니까 이제야 제 감정이 하나씩 올라오더라고요. 서럽고, 억울하고, 속이 부서지게 아팠어요. 근데 그 감정들을 이제는 숨기지 않았어요. 실컷 울고, 실컷 미워하고, 실컷 나를 안아줬어요. 혼자 사는 집은 처음엔 낯설었지만 점점 나만의 공간이 되어갔어요. 거실엔 내가 고른 화분들이 자리 잡았고, 주방엔 내가 좋아하는 찻잔들이 놓였어요. 밤이면 아이랑 둘이 이불 덮고 조용히 동화책을 읽어요. 그 사람이 없다는 게 더 이상 불안하지 않더라고요. 이젠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어서 애쓰지 않아요. 이젠 내가 나를 사랑해요. 아무도 봐주지 않았던 나를 내가 먼저 안아주기로 했어요. 하루는 아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마 요즘 웃는 얼굴이 더 많아졌어. 그 말에 진짜 울컥했어요. 그래, 나 지금 잘 살고 있구나. 이 아이 눈엔 내가 행복해 보이는구나. 그걸로 됐어요. 사랑받지 못한 아내였던 시간은 끝났어요. 이제는 사랑하는 엄마로, 그리고 나 자신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날따라 바람이 참 부드러웠어요. 햇살도 따뜻했고, 아이 손을 잡고 걷는 길이 괜히 평화롭게 느껴졌죠.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한동안은요, 그 사람이 너무 밉고 원망스러워서 자다가도 이를 꽉 물고 깼어요. 그 여자 생각만 해도 분해서 눈물이 났고요. 근데 이상하죠. 시간이 흐르니까 그 얼굴도 목소리도 흐릿해졌어요. 예전 같으면 둘이 같이 있었던 장소를 지나갈 때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냥 지나쳐요. 아무렇지 않게. 심지어 어떤 날은 그래, 저기서도 한때 나 웃었었지. 그렇게 가볍게 지나가는 날도 있어요. 그 사람이 망가뜨린 건 내 결혼이지. 내 인생은 아니니까요. 이혼하고 나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이 있어요. 그래도 애 때문에 참지 그랬어. 애가 불쌍하잖아.
엄마 혼자 키우기 힘들 텐데. 맞아요. 쉬운 선택 아니었어요. 혼자 감당해야 할 게 얼마나 많은데요. 밤마다 혼자 아이 열재고, 감기라도 걸리면 마음이 쪼개지죠. 근데 그 사람이 있는 집에서 울고 있는 엄마보다 혼자라도 웃고 있는 엄마가 이 아이에겐 더 낫다고 믿어요. 그리고 이제는 정말로 놓아주기로 했어요. 그 사람도, 그 여자도, 그때의 나도 더 이상 붙잡지 않기로요. 미련도 분노도 후회도 이젠 그냥 그 모든 게 지나간 일이 됐어요. 저는 지금 내 앞에 있는 오늘을 살아가야 하니까요. 웃고, 아이랑 장난치고, 맛있는 커피 마시고, 좋아하는 노래 들으면서 창밖 하늘 한번 바라보고, 그게 지금의 나에겐 제일 소중해요. 정말 오랜만에 혼자 카페에 갔어요. 아이 어린이집 보내고 혼자 커피 한 잔 마시는 여유가 얼마만인지 모르겠네요. 예전엔 이런 시간이 있으면 남편 뭐 하나 궁금해서 전화했었고, 오늘 저녁 반찬 뭐 할까 고민했었죠. 근데 지금은요, 나한테 뭐 해주면 좋을까? 그걸 먼저 생각해요. 창가 자리에 앉았어. 햇살을 등지고 앉아 있는데 바람이 참 따뜻하더라고요. 그 순간 괜히 눈물이 찔끔 나왔어요. 슬퍼서 운 게 아니라 이제 진짜 괜찮아졌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걸 내 몸이 먼저 알아챘어요. 핸드폰을 열어보니 어느새 사진첩에 아이랑 단둘이 찍은 웃는 얼굴이 가득했어요. 예전처럼 억지 웃음 말고 진짜 환하게 웃은 얼굴들.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너 요즘 얼굴 좋아졌어. 피부톤도 맑아졌고 눈빛이 달라. 그 말 들으면서 맞아. 나 이제 나로 살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 없이, 그 사람 없이, 어떤 조건 없이도 나는 내가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누군가의 아내로서가 아니라, 누군가의 엄마로서가 아니라, 그냥 나라는 사람으로서. 새로 배우는 게 재밌고, 책을 읽는 시간이 편안하고, 아이랑 노는 게 더 깊어졌어요. 그리고 요즘은 다시 일해볼까 생각도 들어요. 내가 좋아했던 디자인 공부도 해보고 싶고, 작은 일이라도 내 힘으로 해보고 싶어요. 두려움? 있죠. 근데 예전처럼 나를 붙잡아 두진 않아요. 왜냐면 나를 제일 아끼는 사람이 이젠 바로 나니까요. 며칠 전 남편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잘 지내지? 아이 사진 좀 보내줘. 처음엔 손이 덜컥 멈췄어요. 지금 와서 이런 문자가 무슨 의미일까? 그냥 피식 웃음이 나더라고요. 과거의 나였으면 눈물부터 났을지도 모르죠. 근데 지금은 이 한 줄이 나를 흔들지 못해요. 답장은 짧게 보냈어요. 잘 지내. 사진은 내가 직접 볼 수 있는 날 보내줄게. 깔끔하게, 미련도 감정도 없이. 그때 느꼈어요. 아, 나 정말 끝났구나. 그 사람과의 모든 것이. 그리고 놀랍게도 그게 그렇게 후련했어요. 무서울 줄 알았는데, 허전할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오히려 속이 다 시원했죠.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거울 앞에 앉았어요. 화장대에 앉았어. 제 얼굴을 천천히 들여다봤어요. 예전보다 주름은 조금 늘었고, 눈 밑엔 다크서클도 살짝 있었지만, 표정이,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더라고요. 예전엔 무너질까봐 떨던 눈이, 이젠 누구보다 단단하고 맑게 빛나고 있었어요. 그 누구도 이제는 나를 함부로 무너뜨릴 수 없을 거예요.
나는 끝까지 참지 않았고, 결국엔 나를 지켜냈고, 나를 되찾았고, 내 아이에게 당당한 엄마로 남았으니까요. 이건 복수의 끝이 아니라 내 삶의 시작이에요. 세상 누구보다 불쌍했던 여자가 이제는 세상 누구보다 자유로운 여자가 됐어요. 그리고 저는 오늘도 웃어요. 처음부터 다시 나답게.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결혼 외도 이혼이라는 아픔을 겪고도 자신을 다시 일으켜 세운 한 여성의 조용하지만 단단한 인생 역전기였습니다. 누구에게나 삶의 무대는 있어요. 어떤 무대는 박수를 받고, 어떤 무대는 혼자만의 눈물로 가득하지만, 끝까지 자리를 지켜낸 사람에게는 언젠가 반드시 다시 오르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우리 채널 명언나루는 매주 새로운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새로운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을 켜두시면 누구보다 먼저 다음 인생 이야기를 만나보실 수 있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당신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늦게 피는 봄이 오기를 바라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